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한정입니다. 네, 드디어 올해 제가 이제 설명드릴 마지막 예, 탐구 한 과목 네. 파트 2. 네. 두 번째로 파트 2로 소개해드릴 이제 대학들은 이제 경기대, 한성대, 덕성여대, 가천대, 삼육대. 네. 요 5개의 대학인데요. 요 대학들에 대해서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대랑 한성대는 이제 국수 영탐이 이제 각각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우수 영역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수 영탐 중에서 점수를 그냥 잘 본 과목을 가장 높은 반영 비율을 주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 봤다. 그럼 수학이 35%고. 그다음에 영어를 잘 봤다. 그럼 영어가 35%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천대는 국어 수학에 대한 우수 영역 하나는 35, 하나는 25. 그리고 영어나 탐구는 각각 영역 반영 비율을 주고 삼육대 같은 경우가 이제 4, 3, 2, 1. 제일 잘 본 건 40%. 네. 그다음 잘 본 건 30%.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수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한두 과목이 압도적으로 100분위가 좋으면은 굉장히 유리해지죠. 그럼 한국사 탐구 대체는 또 무슨 얘기죠? 삼육대가 되게 특이한 게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그 탐구 한 과목에 한국사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탐구 두 과목 중에 잘 본 거 하나를 선택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얘는 네. 어떻게 보면 세 개 세 중에 개 하나가 하나구나. 되는 거야. 한국사 1등이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똑같은 반영 비율을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옵션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같이 비교할 수는 없고 학교마다 좀 보면 그래서 경기대입니다. 나군하고 다군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인문계열은 국어가 40%, 수학이 30%, 영어가 20%, 탐구가 10%. 네. 그러니까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너무 높죠. 반대로 자연계열은 수학이 40%, 국어가 30%, 영어 20, 탐구 10.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국어하고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좋든 나보다 아무래도 70%예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단 경기대 나군 인문계열부터 보면은 범죄교정심리하고 경찰행정학과.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대가 또 경찰행정학과가 꽤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83.5예요. 굉장히 높죠. 근데 요거를 뺀 일반 계열로 내려와 버리면 이제 70대 후반. 그래서 사학과 79.75.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경기대는 이제 명지대하고 가톨릭대하고 거의 같은 라인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받쳐 쓰는 학교 라인이다라고 구성을 하시는 게 맞는데 단지 대다수의 학과들이 본캠이 수원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있겠죠. 선택 권한에서는. 여기는 인문계 자연계 상관없이 일단은 수원캠이 메인캠이고 서울캠에 이제 몇몇 특정 과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낮았던 거는 국어국문학과. 근데 70.75. 꽤 높죠? 그리고 경기대 다군 인문계열 기준하면 호텔 경영 외식교리. 이게 79.75. 그리고 가장 낮았던 게 경제무역 응용통계 지식재산과. 이게 77.5. 해서 대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국어에 대한 반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국어 점수가 일정 이상 되지 않으면 이게 만만치 않다.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대가 붙고 오히려 명지대나 가톨릭대 떨어질 수 있죠. 국어에 대한 반영률이 그렇죠. 워낙 높으니까. 네, 과별로 또 반대 이상 과목별로 이렇게 좀 있으니까. 이런 이제 특장점이 있다. 봐주시면 좋고 자연계열은 이제 다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다군과 일과이라 보셔야 되는데 가장 높았던 게 컴퓨터공학 82. 네. 그리고 가장 낮았던 게 건축공학, 도시교통공학이 78.25. 일반적으로는 인문계열에 비해서 자연계열의 컷이 한 2% 정도 좀 높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군 버프도 이제 적용이 됐을 것이고.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이제 인서울 아니는 대학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경기대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소개될 가천대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넘어가면은 이제 수원대 안양대 라인이에요. 뭐 성결대. 네. 근데 거기는 우리가 인서울이라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수도권대를 얘기를 하지. 그렇죠. 그래서 개념의 거의 끝에 있는 기준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도 일단은 무조건 수능 기준으로 무조건 3등급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여지. 추합 기준에서 보면 경기대 나군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문계 34명, 그 다음에 공공인재
31명입니다. 그리고 저 경찰 행정도 83.5인데 불구하고 26명이면 되게 많이 나온 거죠. 근데 다군 기준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경영 80명. 뭐 교차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뭐다 들어왔다 봐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무역, 응용통계, 지식재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들어올 만하다. 자연계에서. 그리고 그 다음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대하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호텔. 예, 호텔이죠. 그래서 26명 많죠. 관광 22명, 미디어 20명. 이 다군까지 내려가면은 뭐 허투루 쓸 수 있는 학과들은 거의 없어요. 예, 컷도 보시면 못해도 77이 넘어요. 거의 솔직히 78도 안정권이라 보기가 조금 애매할 정도? 그래도 78은 무조건 돼야 된다. 78이면 진짜 3등급 마지막이지만 무조건 3등급. 그렇죠. 라인을 지켜야 된다. 다군 자연계열 기준에서 제일 많이 나온 추합은 나노 반도체 69명. 그 다음 많은 게 컴퓨터 52명.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신소재, 뭐 생명과학, 기계공학, 뭐 여기 이제 사회 에너지 시스템 이런 학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파트 2가 대다수가 밑에서 위를 누리는 학교 라인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맨 뒤에 있는 세 학교가 어떻게 보면 컨셉이고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지역적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뭐 통합버스부터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기대까지는 접근 가능한 지역이다. 그리고 요 정도가 이제 거의 마지막 라인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나. 다음은 이제 한성대입니다. 한성대는 과가 정말 몇 개 없네요. 한성대는 기본적으로는 과가 아니라 학부입니다. 얘네는 이제 트랙이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해요. 트랙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부제로 거의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성대, 이제 서경대 이런 학교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들 아시긴 하는데 한성대, 서경대가 다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서울에 있죠. 근데 이제 이름만 보면 약간 그쵸. 비슷하죠. 네. 한땡 대학하고 서땡 대학 비슷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뭐 안 헷갈리죠. 일단 한성대는 4과목 다 반영을 하고 인문계열은 국어가 35, 수학이 25. 근데 자연계열은 반대. 국어가 25, 수학이 35. 딱 상명대하고 같은 방식의 수능 이제 점수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점수 컷은 거기다 좀 한 단계 밑에 있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거의 경기대하고 겹치거나 경기도 조금 모자르거나 이 정도 라인이에요. 그래서 인문계열부터 얘기를 하면 가공 기준 했을 때 제일 높은 게 글로벌 패션 산업학부 77. 이 패션이 대다수가 이게 의상 계열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실기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능으로 뽑는 학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77이면 무조건 3등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꽤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부 76.67이고 제일 밑에 있는 게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인문학부입니다. 이게 75.33. 드디어 4과목 기준했을 때 앞자리가 4라고 하는 등급대가 한두 과목 정도 존재하면 갈 수 있는 라인. 요렇게 봐주시면 좋고, 나군 기준했을 때는 상상력 인재학부라고 해서 일종의 자율전공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렇게 이제 묶어놨어요. 이제 상상력 인재학부라고. 그래서 요게 74.67. 전체적으로는 가장 낮죠. 인문계열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4등급은 무조건 2개 정도 라인이 구축이 된다. 자, 자연계열 기준하면 IT 공과대학. 요게 77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있고, 나군에 보면 융합보안하고 AI 융합보안하고 AI 응용학과가 있어요. 근데 융합보안이 76. AI 응용이 75.33.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전형 얘기할 때 이제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입시 관련된 컨텐츠를 보면은 4등급부터 대학에 갈 수 있다 얘기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요 학교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성대가 유일하게 이 수도권에서 야간 대학이 있는 학교로 네, 제가 알고 야간 있거든요. 대가 있는데 제가 야간 다 뺀 겁니다. 굳이 저희 현역생 중에 야간까지 고려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야간은 다 다군의 모집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다군이 이제 야간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야간은 이제 크게 그렇죠. 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그렇게 참고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건 배제했다라는 점. 그럼 여기서 보이는 이 주라고 써져 있는 게 주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주간에서 네. 주 이제
나중에 답은 보시면 다 야짝 붙어가지고 네. 뭐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추합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여기가 4등급도 이제 쓰는 라인업이다 보니까 이제 3등급 중후반대에서 4등급 초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쟁률이 꽤 높거든요. 근데 추합 기준에 쓸 때도 일단은 어느 정도 나오죠. 그래서 한성대 가공 기준하면 지금 제일 많은 게 사회과학부 37명,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도 29명 나왔고요. 나군에서는 상상형 인재 34명, 그 다음에 한성대 가군 자연계열은 IT 공과대학인데 무려 76명이에요. 가군 기준 했을 때.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학교라 보는 거죠. 그리고 나군 기준 했을 때는 지금 AI 응용 65명, 융합보안이 37명. 그러면 여기는 대략적으로 어떤 정도의 집단이 쓰냐? 100분위 기준 했을 때 아마 78부터 제가 볼 때는 75, 74 정도 되는 애들이 거의 몰려 쓸 수밖에 없는 얘네한테는. 거기 탐구 한 과목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국어 수학은 뭐 우리가 유추하기 좀 어렵겠지만 탐구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는 못해도 최소한 2등급 혹은 3등급 언저리가 무조건 나와야지만 일단은 평균값 이상의 점수 컷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 영어는 3등급 아니면 4등급 라인 정도. 그럼 결국 나중에 이제 국어 수학의 조합에서 자연계열은 그래도 수학이 아마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극초 정도 나왔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인문계열 기준하면 국어가 3등급 후반에서 뭐 4등급 완전 초극초 정도가 나와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국어 수학 기준 했을 때 하나는 4등급, 하나는 3등급 정도의 영어가 3등급, 탐구가 만약에 3등급 정도가 나온다 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 정도의 100분위 컷 정도가 대략적으로 설정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컷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올 444서로는 솔직히 만만치가 않다. 물론 올 444로 갈 수 있죠. 4등급 다 완전 꼭대기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겠죠. 근데 올 꼭대기 4등급인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두 과목은 3등급이 나와주는 게 조금 더 확실하다. 다음은 이제 여대 중에서 마지막에 덕성여대. 네. 덕성여대에도 학부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얘는 대학교를 뽑습니다. 모집단위 기준했을 때. 간화군에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계산 논리가 나옵니다. 우수 영역이라고 하는. 가장 잘 본 과목 두 과목을 각각 35%씩 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잘 본 과목은 20%.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안 나온 건 10%만 반영을 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 두 과목이 꽤 좋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단 70%를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덕성여대를 조금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한두 과목이 좀 삐끗하고 나머지 한 두 과목은 그냥 원래 점수 정도가 나왔다 하는 정도의 집단 친구들. 그런데 그 집단으로 기준을 했을 때 여기는 35 반영비율이 있다 보니까 저 100분위 컷이 무조건 이 학교에 붙는 등급 컷으로 환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덕성여대도 딱 보니까 우리 저번 영상에서 봤던 서울여대? 서울여대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가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압도적으로 70%가 얼마나 높이 있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예를 들면 두 과목이 만약에 2등급 이내에 들어왔다. 그러면 나머지 두 과목은 막말로 4등급, 5등급이 나와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워낙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약대 97.43 빼고 과학기술, 자연계열 가군에 있고 인문계열 나군에 있습니다. 보면 85.56. 85.56이면은 우리가 100분의 등급 기준으로 3등급대예요. 대신 3등급 초반대 라인업이라고 보면 맞겠죠. 네. 일반적으로. 그럼 3등급 초반대 라인업을 35, 35, 20, 10%로 구성을 하려면 3등급 초반에 나오려면 이론상으로 3초가 나와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5, 35, 20, 10% 비중이잖아. 그러면 최소한 한 과목은 2등급 무조건 나왔을 것이고 나머지 두 과목 정도가 하나는 3등급 초반, 하나는 3등급 후반, 3초, 3후. 그러면 하나 정도가 한 4. 4등급이나 진짜 5등급으로 망한 케이스. 근데 요런 케이스 애들이 보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요 기준점이면 서울여대를 못 써.
못 쓰는구나. 서울여대를 못 써. 예. 그러니까 서울여대를 쓰고 덕성여대 쓰지. 그쵸. 원래 전략적으로. 예. 근데 서울여대는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큰 거지. 서울여대는 최소한 2등급이 무래도 2과목에 후반이 아니라 3초가 나와줘야 쓸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33333 나오는 것보다 근데 그런 집단 애들이 그나마 가질 수 있는 희망인 거지. 계산을 해보면. 그냥 어설프게 333 3과목 이상이 나왔어.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일단 서울여대를 첫 번째 봤다가 입교를 보고 좌절하는 거지. 와, 망했다. 그래야 덕성여대를 봤는데 4과목인데 마지막 하나가 10%밖에 반응을 안 해? 그 2과목은 무조건 35% 반응을 해준대. 야, 내가 2과목으로 적정 점수가 나왔어. 하는 애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가나안의 땅이다. 기회의 땅이네, 진짜. 네, 여기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과목 진짜 망한 친구들도 덕성여대 정도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네. 대신 그래도 한 과목은 확실하게 그치. 35%를 최대한 많이 충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문계열 기준에도 여기는 글로벌 융합대학과 그 안에 유아교육과를 분리해놨어요. 유아교육과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유아교육과는 85.9. 그러면 지금 과학기술대학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 그냥 인문계열 학과인 글로벌 융합대학도 84.5면 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2등급 하나, 2후 하나, 3초 하나, 3후 하나에 하나는 4등급이든 5등급이든 나오는 정도 라인업이 맞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친구들이 유리하겠죠. 영어 2등급 이내로 확실하게 찍고 최소한 탐구 한 과목 정도를 3초 라인.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라인으로 아마 잡히면 맞을 거고 자연계열은 반대 정도 개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만약에 1등급 하나 있으면 완전히 그냥 1등 하나 있으면 35% 일단 무조건 만점 먹고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85가 아니라 거의 뭐 87, 88 정도의 안착. 그런데 그런 애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서울여대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뭐 거기서 뭐 선택권 하나 가질 수 있겠죠. 추합으로 보면은 덕성여대 가운 지금 이 우수 영역 순위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수능 성적이 애매한 친구들한테는 간절하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가군인데 155명 받쳐 쓰고 같이 낀가 쓰고 여기에 서울여대 분산되고 뭐 분산되고 난리도 아니겠죠. 나군의 인문계열 기준에서도 글로벌 융합대학 나군인데 231명이에요. 광상명가 정도를 쓰는 학생들 중에 여대생들 입장에서는 나군에서의 인문계열은 덕성여대를 명확하게 받쳐 쓰려고 하는 플랜을 짜는 거고 자연계열 입장에서는 가군에다 받쳐 쓰는 플랜을 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는 진짜 한 과목이니까 한 과목을 기준으로 하는 저는 광상명가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경기 요 애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받쳐 쓰는 거의 대학 그 정도로 기준을 잡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탐구 한 과목에 일정 점수가 내야 강사명가에 쓰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저 35% 받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영어도 1점 이상 아니면 영어가 3등급은 무조건 나와야 점수 커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기준점에서 아마 전략적으로 받쳐 쓰는 라인업을 구성한 게 아니고 왜냐면 그 위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덕성여대가 그렇게까지 나 보기 조금 애매한 게 있다. 이제 가천대. 네. 야, 근데 여기도 딱 보니까 이게 영역 반영 비율이 다르니까 퍼센티지가 또 어마무시하네요. 네. 여기는 일단은 국어 수학은 우수 영역. 그러니까 네가 국어를 잘 보면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그래도 높이 쳐주고 수학을 잘 보면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이 쳐주겠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문 자연계열 상관없이 국어 수학에 대해서 그냥 점수 잘 나온 거 그냥 높게 쳐주기 때문에 국어 수학에 대한 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부분이 아예 없어요. 제로로 똑같이 똑같아. 똑같아요. 배분을 한 35, 25%에서 전체 60% 반영을 해주고 영어 20, 탐구 20으로 반영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고 여기를 보게 되면 일단 인문계열 기준에서 가천대에서 제일 높은 게 경찰행정 83.55예요. 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약대 라인하고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은 덕성여대하고 가천대하고 영어 탐구 반영 비율이 차이는 있지만 결론은 굉장히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만
대다수 요 정도 쓰는 애들의 집단에서는 영어 탐구가 국어 수학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덕성여대를 쓰는 거고요. 반대로 가천대 그거 노린 거죠. 우리는 그거는 허용해주지 않겠다. 가천대가 생각하는 국어 수학에 대한 기준은 그래도 국어 수학 3등급은 나와줘도 되지 않냐? 우리 학교 쓸 거면 약간 요런 느낌. 하나라도 4등급 나오면 너희 만만치 않다. 왜? 지금 경찰은저 83.55예요. 83.55면 말씀드렸지만 3.3 정도에 등급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그거 나오려면 말씀드렸잖아요. 3등급 초반이 무조건 2개는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한 과목 정도가 3등급 후반, 하나 정도가 4등급 정도가 나와줘야 요 정도 라인업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값 계산했을 때. 네. 그러면 3초 2과목이 나와야 되는데 83.5 정도면 35, 25% 반영 비율이 3초에서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결국에는 이 얘기죠. 국어 수학은 니네가 3초는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너 올 수 있어요. 요 얘기인 거야. 논리가 다. 그러니까 가천대 뭐 4등급에 들어가는 도시전설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 정시는 정말 악에 받쳐서 가는 겁니다. 여기가 왔을 때는 뒤에가 없어요. 다 벼랑 끝에 다 서가지고 진짜 밧줄 하나가 이게 동아줄이 이게 썩은 동아줄이냐 진짜 살아있는 동아줄이냐 하나만 보고 진짜 가는 겁니다. 가군에서 제일 낮은 게 행정학과인데 80이에요. 80이면 3.67 정도죠.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네. 네. 자, 나군 인문계열 사회복지가 81 제일 높았고요. 유아교육이 80. 다군 자유전공이 85 제일 높았습니다. 전체에서. 그리고 제일 낮은 게 의료산업경영학과 81.15.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무조건 80이 넘어야 된다. 가나군은. 네. 다군은 다군 버프 있으니까 80 갖고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 3등급 정도 라인업이 나오는 집단에서 가천대를 받쳐 쓴다. 그러면 여기도 결론은 뭐냐? 광상명가 쓰는 애들이 결국 받쳐 쓰는 라인이라는 거야. 그럼 광상명가 쓰는 애들이 받쳐 쓰는 학교가 그게 딱 포진되어 있네. 몇 그래도 꽤 많은 거죠. 한 과목 기준에서 지금 학교 라인업들이 꽤 많은 거죠. 최소한 4-5개의 대학들에 대한 선택권. 물론 여학생들 입장에서 한 4-5개 정도 되는 거고 남학생들 입장에서 한 3개 정도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천대 보세요. 조금 이따 추합 얘기할 거지만 추합이 평균값들이 꽤 높아요. 그거는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대체제가 별로 없는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연계열 기준하면은 이제 한의학과, 의학과, 약학과는 뭐 요 정도다. 네. 참고하시고요. 일반적인 자연계열 기준하면 제일 높은 게 87.76이 컴퓨터 공학이에요. 그런데 자연계열 확실히 높죠. 인문계열 제일 높은 게 84.55인데 여기는 제일 높은 게 87.76이면 편차값이 4%예요. 굉장히 높죠. 제일 낮았던 게 도시계획 조경학부인데 83.7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대체제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노선이네 진짜. 그러니까 자연계 여학생들은 여대 자연이 그러니까 되게 공략해볼 만한 틈새란 말이에요. 근데 남학생들 입장에는 공략할 만한 틈새도 없는 거야. 자, 여기에 나군 제일 높은 거 보세요. 간호학과 89.76. 아무리 우수 영역 순으로 계산을 해준다 하지만 89.7입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게 그 다음이 일반적인 공학계열 기준으로면 전자공학이 86.87. 제일 낮은 게 83.33이에요. 다군 보시면 소프트웨어 보세요. 89.6. 90%네. 예. 요 점수,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를 받으려면 국어 수학에 최소한 2등급이 나와야 돼. 무조건 2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맞네. 국어 수학이 2등급이 나오고 영어와 탐구가 어느 정도 나왔냐. 그러면 진짜 국어 수학 2 나왔는데 탐구 하나 안전 박살 난 애들. 요런 애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케이스는 과투를 본 애가 아니냐. 과투? 과투가 망한 거지. 왜냐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연계에서 국어 수학 2를 맞은 애가 탐구를 물화생지 1을 받는데 5등급을 받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러 부류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존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에 있는 학교를 목표로 해서 준비했는데 그렇지. 그렇게까지 되지 않은 네, 친구들.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친구들은 뭐 현역보다는 재수생에서 뭔가 조금 이런 그 착오가 생긴 친구.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프트웨어니까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 네. 그리고 가천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가천대를 인서울에다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반박하기 좋다. 컷이 이거 인설이 아니라고 얘기하기엔 컷이 너무 높다. 아무리 따져봐도 가천대는 인서울대학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보통 느끼는 게 피부로 느끼는 게 가천대까지도 그냥 다 인서울로 느끼고 좋아해요. 솔직히 붙으면. 좋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제일 낮았던 게 의공학과인데 80.14예요. 그러면 워낙 과도 많고 하지만 평균값으로만 치면은 그래도 여기 84가 돼야 다구는 합격 라인들이 설정된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비교해 볼 만한 학교라고 뭐 얘기하기는 딱히는 없지만 추합 한번 확인해 보면 가천대 가군 지금 제일 많이 추합이 나온 게 외국어예요. 90명. 그 다음이 경제 78명, 법학과 61명. 나군 기준 했을 때는 사회복지가 36명 나왔고요. 다구는 경영학부가 141명. 그리고 자유전공도 무려 70명 나왔죠. 그러니까 바토스는 학교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상향으로 쓰기가 쉽진 않은 것 같다. 동시에서는.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가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컴퓨터공학과 74명. 와, 80.76인데 추합이 74명이 나왔네요. 한의에 21, 의예도 17명, 약학도 22명. 많이 나오네요. 나구는 간호학과가 무려 61명. 그리고 일반에서 화공생명이 58명. 뭐 토목 시스템 뭐 30명대. 그다음 다군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이 지금 나온 게 기계공학과 82명. 인공지능 75명. 건축도 무려 62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자리 숫자의 추합이 나온 게 지금 딱 눈에 띄는 건 요 응급구조 정도? 빼면은 뭐 운동재활 뭐 12명 이런 거 빼면은 그래도 대다수 20명대 이상 거의 다 나오는. 그러면은 진짜 위에서 아래로 받쳐 쓰는 라인업으로 이 학교들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아마 기준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강상면과 경기 요런 학교들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썼을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 요 위에서도 썼던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왜냐면 아무튼 백분위 컷 자체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국어 수학에서는 일정 부분 확실히 점수 컷을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탐구가 2과목 다 망했다거나 영어가 원래는 2등급 이내에 나와야 되는데 와서 갑자기 4등급 나왔던 요런 친구들. 그러니까 그러면 국어 수학은 잘하고 영어 탐구가 망하는 케이스는 솔직히 현역생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원래 현역생은 국어 수학이 망하기 때문에 체조조합도 여기는 좀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구성으로. 그렇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여기를 결국 쓴다라고 하는 건 가천대를 인서울의 마지막에 보고 쓴다 그러면 현역도 현역이지만 정시에서는 정말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원래 이거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목표로 했는데 막상 뚜껑 깠더니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근데 재수생 입장에서 국어 수학을 공부를 훨씬 많이 하니까 그 국어 수학은 1점 점수를 받고 탐구 이런 거를 조금 너무 만만하게 받겠죠. 막판에 좀 투자 시간을 줄였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시험에서 긴장을 너무 많이 했다거나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그냥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대학이죠. 삼육대입니다. 네. 삼육대는 전체 과목을 우수 영역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제일 잘 본 거 40%, 그 다음 잘 본 거 30%, 그 다음 잘 본 거 20%, 마지막 제일 못 본 거 10%만 반영을 해줘요. 거기다 탐구를 한국사로 대체 네, 가능하고. 거기는 심지어 탐구는 선택 과목 2개 중에 1, 2 뿐만 아니라 한국사까지서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택 1로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한국사 1등급 받은 친구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왜냐면 한국사를 1등급 받으면
기본적으로 한국사를 40%를 먹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등급으로.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한국사는 압도도 잘하는 애들이 없어요. 한국사는 기본빵 갖고 간다는 개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개 국어, 수학, 영어 중에 그래도 3등급 이내에 들어오는 과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최소한 30% 이상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나머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 4등급이 나왔다 라 한다 하더라도 20% 10%잖아요. 논리상으로는 어느 정도 매치업이 되겠죠. 아니면 1, 2, 3, 4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식도 논리법은 되겠죠. 근데 저희들 1, 2, 3, 4로는 여기보다 훨씬 위에 있는 학교에 썼을 거라 보니까 무조건 40%는 일단 1등급으로 먹는다. 여기는 이 전략이 핵심이라 봐요. 이렇게만 먹으면 30%를 2등급에 먹으면 무조건 확보하는 건데 3등급 초반 3초에서 무조건 두 번째로 잘 본 과목이 30% 먹어준다? 해볼만 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이 약학과도 똑같이 반영하나요? 아니 약학과는 이건 다른가요? 네, 국수 영탄 반영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고 일단 한번 볼까요? 인문계열 기준했을 때 36대 제일 높은 거는 가구는 물리치료 91.04 네. 91.04면은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40%, 30%, 20%까지는 다 2등급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건 과에 대한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빼면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무려 87점입니다. 사회복지 꽤 세죠. 그러니까 36대도 약간 그 개신교 계열 재단이다 보니까 여기도 약간 종교재단이 이런 사회복지나 이런 학과들이 강세를 많이 띄고 있고 36대가 원래 보건계열 학과들이 눈에 물치과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이하게 보면은 경영, 글로벌 한국 요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반적인 네, 그래도 네. 87 꽤 높죠. 87이면 정말 3등급 초반대죠. 과연 1등급을 탐구 하나로 1등급을 찍은 것보다는 저는 여기서는 한국사를 무조건 여기다가 메꾸는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수능 성적을 봤는데 일단 한국사가 1등급이다 하면은 일단 36 계산을 꼭 해보십시오. 무조건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계산을 무조건 해봐.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한 장을 좀 받쳐 써야 네. 되니까 계산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1등급 떴다 하면 무조건 36대 다군 영어 영문이 87 제일 낮은 게 보건관리 86.8 제일 가군에서 제일 낮았던 게 유아교육인데 유아교육도 86이에요. 편차값만 하면 1%도 안 나. 다군 볼게요. 다군 영어 영문 87인데 보건관리 86이에요.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87은 돼야 일단 요 정도가 나와야 된다. 등급으로 만약 환산해본다 하면 자연계열 한번 보겠습니다. 가군 기준에서 제일 높은 게 건축학과예요. 88.85 근데 제일 낮은 게 식품영양 86.48이고요. 다군 기준하면 약대가 99.41인데 그거 빼면 간호학과가 꽤 세죠. 워낙 여기 보건은 유명하니까 91.8 근데 일반 자연계열 학과가 저 환경디자인 원예학과가 있어요. 여기가 저 원예학과도 꽤 유명합니다. 조경 원예가 많지가 않아서 가천대하고 몇몇 학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86.2 그래서 36대가 정시 지금 성적으로 보면 물론 뭐 과목별 영역 비율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꽤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수탐 기준 했을 때 국어 수학이 그래도 무조건 3등급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해볼만 하다. 최소한 국어랑 수학 중에 하나는 무조건 3등급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의 성적 정도를 받아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정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등급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인서울 대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 있어요. 물론 가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네. 그게 정말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각 대학들에 대한 서치를 하고 환산점수 다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뭐 꼭 제 거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정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한 칸, 두 칸 라인업들을 짰을 때 그런 친구들이 정말 소위 얘기하는 4444라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4444로는 제가 볼 때는 물음표밖에 안 붙는다. 최소한 3334 이게 원래 맞는 것 같다. 아니면 3344
이 정도는 돼줘야 지금 얘기하는 요 파트 2에 있는 몇몇 학교들을 맨 밑에서 노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3, 6대 이런 데는 이거 갖고도 안 돼요. 지금 점수 보세요. 갈 수가 없잖아. 그럼 도대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진짜 우리가 그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평균 3. 3? 네. 그러니까 일단은 4는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77에 3이 나오는 게 낫다. 76에 4가 나오는 것보다. 무조건. 그러니까 인서울이라는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은 이거는 나와야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의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수시로 우수한 애들이 들어가도 이 정시에는 결국엔 재수생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쵸. 그 재수생 학생들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공부할 때 평균값이 다 3등급 이내에 나왔던 애들이 대다수예요. 그게 진짜 수능에서 4가 나오느냐 3이 나오느냐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현역생 여러분들 조금 더 정시는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조금 더 많은 그 시간적 노력을 들이셨으면 좋겠다. 너무 결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그냥 추함만 한번 보면 3,6대 인문계열 기준했을 때 가구는 경영학과가 뭐 44명 제일 많았고요. 나머지는 뭐 10명, 뭐 3, 4명 정도 라인업. 다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군이 결국에는 받쳐 쓰는 마지막 라인이니까 영어, 영문, 보험관리 둘 다 만만치 않죠? 33명, 25명. 가공 자연계열 기준했을 때 지금 제일 많은 게 화학생명 34명, 컴퓨터가 31명. 그래도 인문계열보다는 확실히 많아요. 그래도 학과적으로 자연계열이 확실히 취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연계되는 과들에 눈여겨보는 게 많으니까. 다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디자인 원예학과 정도가 실제로 이제 자연계 순수한 애들이 쓴다고 했을 때 31명. 이건 적은 인원은 아니죠. 인서울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성공회대 뭐 신학대 이런 거 다 뺀 겁니다. 뭐 그쵸. 그것까지 설명하면 네. 뭐 복잡하니까. 진짜 그런 학교들은 예를 들면 4등급이 2개, 3개 있어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학교들이 우선순위 대학들은 아니고 그게 과연 뭐 맞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대학들 리스트는 대다수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학교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을 들이셔서 많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입시요강 꼭 확인하시고 입시요강도 귀찮다 하시면은 각 학교마다 지금부터 이제 정시 산출하는 사이트가 열리거나 계산 포털이 다 나와요. 그거를 꼼꼼하게 다 한번 해보시라. 조금 지겹더라도. 그래서 각 학교 입시 결과 중에서 환산 점수들이 있습니다. 환산 점수 총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환산 점수랑 비교한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잘하셔도 굳이 컨설팅이 이런 거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내가 갈 수 있냐, 갈 수 없냐 다 따질 수 있어요. 굳이 전화해서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셔가지고 정말 본인의 노력으로 100% 원하시는 대학 아니면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 보신 모든 고3 학생 여러분들, 재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강 스카이본과 함께하는 최강이시 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